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은 왜 휘어졌는가? 혹시 그 바뀐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서인가? 어제 민주당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TF라는 걸 꾸렸습니다.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이 왜 갑자기 변경이 됐는지 명확한 설명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수상하다. 이런 건데요. 그 지역구의 의원이었던 국민의힘 김성규 전 의원은 양평 군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내가 국토부에 요청해가지고 바꾼 건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왜 다른 외압을 의심하고 있는 건지 오늘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죠. TF 단장 민주당 강득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의원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예 그쪽 그 지도를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는데요.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저희가 그 노선, 원래 노선과 바뀐 노선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양평을 직행하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착수를 한 거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한 2017년도에 예. 고속도로 건설 계획 중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 처음으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지금 너무 막히고 주말에 예.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두물머리 그 일대가 교통체증이 심해서 예. 그거를 분산하자라는 입장에서 우리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019년도에 에타 조사를 하고요. 2021년도에 에타 조사 보고서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2022년 3월 달에 본격적으로 타당성 조사 착수하죠. 근데 에타 조사할 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일관되게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다라는 걸 전제로 진행해 왔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자, 다시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이는 이 지도의 까만 선, 까만 선의 끝은 양평군 양서면. 예. 여기가 이제 두물머리, 우리 흔히들 많이 놀러 가는 그 두물머리 근처예요. 예, 그렇죠. 여기가. 예. 그 종점이 뭐하고 닿냐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닿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IC로 쭉 빠지면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도 탈 수 있게 이렇게 된 선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노란색 노선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 이렇게 바뀐 게 언제입니까? 이때가 우리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관련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지난 5월 8일 공개합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 일반인들한테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럼 2021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완료할 때까지만 해도 까만 선이던 것이, 즉 종점이 양서면이던 것이 갑자기 올 5월에 발표하는데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어 있는, 즉 까만색 노선이 노란색 노선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근데 맨 처음에 우리 김현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첫 번째 사업 목적이 우리 교통 혼잡 극심한 국도 6호선 이 혼잡도를 줄이자, 이게 사업의 첫째 목표였는데 저렇게 안이 바뀌면 이 6호선 이 국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 사업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근데 이 지금 바뀐 선도, 바뀌어서 있는 종점도 중부 내륙 고속도로랑 만나는 건 마찬가지네요. 다만 좀 위에서 만나냐 아래에서 만나냐 그 차이네요. 근데 그러는데 새로 만들어진 병산 고속도로는 그 두물머리를 생각하면 다시 나왔다가 다시 다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두물머리가 양평에서도 제일 혼잡하니까 거기다가 종점을 놔야 되는데 거기가 아닌 곳으로 바뀌면 두물머리 가실 분들은 또 다시 올라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양서면으로 한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교통 혼잡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그렇게 양서를 종점으로 했던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왜 바뀌었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요 제보를 갖고 고민을 하다가 확인한 바로는 대통령 부인 포함해서 부인의 모친 최은순 일가의 땅들이
쪽에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평 고속도로 중점부와는 불과 500m 그리고 또 남양평 네. IC와는 1km 남짓 거리에 음. 저렇게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종점 음. 근처에 몇 평이나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2필지가 나와 있고요. 12필지면은 이게 뭐 좀 쉽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필지가 다 다릅니다. 뭐 예, 그렇죠. 한 어떤 필지 데는 단위 다른데 블럭이 한 12개 됐다는 보통 얘기니까. 축구장 3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한 와. 2만 몇천 평 정도. 근데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가는 과정인데 예. 중요한 건 차명 계좌도 차명 우로대 소유한 땅도 있고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필지로는 12필지, 12블럭이고요. 이거 평으로 하면 7,000평쯤 되고 제곱미터로 하면 2만 몇천 제곱미터 되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2만 몇천 제곱미터 그게 한 7,000평 되는 것이다. 필지로는 12필지다. 이런 말씀. 근데 차명도 더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제보를 듣고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보가 지금 들어옵니까? 예. 차명이라 하면 누구의 차명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장모되는 최은순 씨 가족 그리고 또 전 뭐 내연남 얘기도 저희들한테 들어오고요. 그것은 이제 의혹을 말씀하시는 거고 소문, 그렇죠. 과거 대선 시절의 그 소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물이 대선 당시에 나왔던 그 인물, 맞습니다. 예. 그 인물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다 그 말씀이신 그런 거죠? 거죠. 예. 예, 그건 이제 제보로 들어온 것이고 뭐 강 의원님이 거기서 더 확인을 해보신 건 아니고요. 예, 지금 TF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의혹들과 제보들을 가지고 지금 TF를 꾸렸다 그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제보와 뭐 차명 땅 말고 실제 땅 팩트만 가지고 봤을 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바뀐 노선의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속에 폭 들어간 건 아니네요. 아니 근데 저렇게 보면 들어간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양평 IC에서 나오면은 1km 이내에 땅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제시로 따지면 그 500m 안에 있다라는 거는 나오면은 5분 전후의 거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그 지점이 송파 강남까지 가는데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건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전문가들과 뭐 논의해 보셨을 때 그럼 저 땅이 저쪽으로 길이 뚫리면 고속도로가 뚫리면 어느 정도나 값이 오른다고 합니까? 최소 한 2배 이상, 2배 이상? 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게 대체적인 얘기인데 그것도 미니멈이고요. 실제로 서울 송파 강남까지 20여 분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 그야말로 저는 훨씬 더 시세 차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국토부에서 이제 뭐라고 설명을 내놓았는가 들어보면 새로운 노선을 교통 수요나 환경 훼손 최소화를 고려해서 그린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타당성 평가를 해보니까 이쪽으로 길을 내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바꾼 거고, 원래 예타가 다 끝나도 공사 단계에서 이렇게 설계 바뀌는 경우는 많이 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경기도 부지사로 있을 때 그 당시를 되돌아 보면 시점과 종점이 바뀐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시점과 종점은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선형 변경되죠. 중간은 바뀔 수 있다. 그럼요. 중간은 얼마든지 바뀔 공사 수 과정에서. 있고요. 예. 공사 과정에서도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사이에서도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확인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얘기지만 시점과 종점이 바뀐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타를 할 때 시점과 종점 그게 정해진 다음에 에타를 하기 때문에 종점 자체가 바뀐 사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제가 그저께 제가 아는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 출신 관련 공무원 출신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사례는 본인이 알기에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
담당 공무원도 그렇죠. 예. 종점이 바뀌는 거 예타 다 끝났는데 종점 바뀐 사례는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예. 자, 그럼 민주당에서는 외압이라고 말씀하신 누구 정도의 외압이 들어가야 종점이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장관이나 예. 그 이상 단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 누가 봐도 이거는 당장 감사 포함해서 드러날 사항인데 이걸 바꾼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웬만한 나름대로 영향력 입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다른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 장관선에서 바꿔라 하는 정도 아니면 바뀌기 어렵다. 적어도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게 주변의 생각,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거기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소리다. 고속도로 노선은 국민 편익을 절대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이었던 김선교 의원, 지금은 전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5월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의 직이 박탈됐거든요. 김선교 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국토부에 요청했다. 지역 주민들 의견 모아서 요청했다.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그 국회에서 발언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요 고속도로 관련해서 2022년 8월 국회 발언 보시겠습니다. 양평 와보셨죠, 경기도? 저요? 예, 예. 장관님. 그래서 지금 뭐 예비 타당성도 지난해 통과를 시켜주셨고 지금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서 우리 그 양평군 관내 나들목이 하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그 조사에서 나들목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꼭 좀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예. 하남 광주는 있는데 양평이 그렇죠. 막상 없으니까 광주까지는 있는데 예. 타당성 종착역에 조사 중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IC만 양평 와보셨죠, 경기? 자, 지금 김선교 의원의 지난 8월 발언을 들으셨죠. 지난해 8월 발언. 근데 지금 다 들어보니까 최소한 저 발언에는 강상면으로 바꿔라 그런 건 아니네요.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한 여지를 둔 거죠. 여지를 둔 건데 저도 국회의원이고 김성교 전 의원도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 입장에서 말을 했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저렇게 말을 함으로써 원희룡 장관한테 이걸 바꿀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명분을 줬는데 김성교 의원 얘기는 주민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주민 편익을 모아서 바꿨다 이러면은 얘기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죠. 주민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나 그리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군위의 군의원조차들도 이 내용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발표난 게 전 군수가 아니고 현 군수가 당선되고 취임한 지 한 보름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발표가 났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양평을 저희들이 가는데 그 당시 정동균 전 군수한테 전화로 확인한 거지만 본인이 군수로 있을 때 양서면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어지는 부분은 아주 큰 문제거든요. 군수가 이거를 예를 들면 한 달 만에 예를 들면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중요한 게 또 정권이 바뀌었고요. 그 당시에 김성교 의원이 뭐 아까부터 자료를 보셨지만은 국토위로 갑니다. 근데 왜 국토위로 갔을까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나름대로 고민들 속에서 좋은 의미로 갔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갔을 수 있다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꿨을 것이다. 그러면은 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가지고 있어서 원희룡 장관한테 부탁을 해서 바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뭐 국토부가 알아서 이렇게 변경한 거 아니냐 의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둘 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어떤
경로로 예. 이렇게 재검토를 하게 됐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수능 같은 경우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전 예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뒤엎인 거잖아요. 킬러 그런 문항 것처럼 배제해라.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에타 시작부터 에타 결과까지 우리 양서로 종점을 하는 입장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이 이렇게 장관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 사항들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여지가 있지만 누가 봐도 예를 들면 이게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데 네. 그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이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 이상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감사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로는 뭐 유보적인 상황이지만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면 감사원에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걱정되는 건 예. 현 감사원이 감사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동시에 있습니다. 네. 제가 원희룡 장관에게도 인터뷰를 한번 좀 요청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로들이 있었던 건지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도 좀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민주당 TF는 어떤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지 직접 좀 들어봤습니다. 강두구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